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46페이지 자,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 조사 여기까지 봤죠. 자, 지금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분양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과수에는 사과, 그다음에 배, 단감, 떫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품목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해보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2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속가내기 적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과나 배는 6월 30일 이전에 해야 되고요, 단감이나 떫은감은 7월 31일 이전에 적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이때까지 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각종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과 전에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그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를 모두 다 보장받는 종합위험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종합위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좀 보험료를 줄이려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종 한정 특약, 이 5종 5가지가 뭐죠? 우리가 태풍, 강풍을 포함시킬 거고요. 태풍, 지진, 그다음에 집중호우, 그다음에 화재, 우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종만 나는 보장을 받겠다, 뭐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계약 이후에 예를 들면 뭐 3월 달쯤에 이제 재해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뭐 냉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박이 올 수도 있고, 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과 전에 각종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하는 거죠. 종합에 가입했다면 냉해든 우박이든 각종 자연재해가 모두 다 보상하는 손해니까, 그래서 종합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에 대해 해당되는 피해가 맞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다, 이렇게 확인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냉해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거고요. 이제 우박은 보상하는 재해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다, 이런 걸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게 만약에 이 5종 한정 나무부터 보면, 먼저 추가로 이제 이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 피해를 조사하게 되면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로 고사주수와 수확 불능주수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고사주수, 수확 불능주수 말고 그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 추가로 유실, 그 다음에 매몰, 그 다음에 토복,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소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를 파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5종의 경우에 만약에 우박 피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5종 중에서 이 우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박에 두들겨 맞은 거, 그래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고요. 저 그 이외에도 이제 태풍이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화재가 있으면 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감이나 떫은감 과수원의 경우에는
그때는 잎이 이번 태풍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낙엽률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후에 적과가 끝나면 적과 이후에 이 사과, 배, 당감, 뜰봉감을 재배하는 모든 과수원에 평가반이 투입이 되었어요. 달려있는 착과 수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과수원은 감이든 뭐 배든 평년에 5만 개가 달린다라고, 평년 착과수 5만 개다라는 게 이제 계약사항으로 들어가요. 계약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착과 조사를 해봤더니 착과수가 예를 들면 3만 개가 달려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종합에 가입한 경우를 염두에 두게 되면 이런 냉해나 우박 피해 때문에 5만 개, 3만 개로 줄은 거니까, 2만 개가 줄은 거니까 이 부분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1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요 2만 개 마이너스 2만 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거 지급하면 이제 요 위쪽 재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에 가입을 했던 이제 적과가 된 이후에는 7종류 7종재만 보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종재는 어떤 게 있죠? 여기는 태풍, 그다음에 강풍, 그다음에 지진, 집중호, 그다음에 화재, 우박, 여기까지는 이제 5종하고 똑같아요. 5종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추가되는 게 일소하고 가을 동상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소와 가을 동상해에서 7종재가 이제 이 7종재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7종재 중에서요, 이 6가지 재해는 이 과실을 떨어뜨리는 낙과 피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지진이 나면 과실이 떨어집니다. 비를 많이 맞아도 과실이 떨어지게 되고요. 화재가 발생해도 우박 맞으면, 그 다음에 이 일소 폭염에 의해서 과실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낙과를 발생시키니까 이 낙과 피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자,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에 얘네들은 과일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달려있는 과실에 착과에다가 달려있는 과실에도 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니까 이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걸 조사했다가 이제 수확이 끝나면, 수확이 종료가 되면 요 피해 본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요, 과실이 피해를 부분, 즉 과실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요, 보험금이 2번 지급됩니다. 착과감소 보험금하고 과실 손해 보험금하고 2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자, 보게 되면요, 자, 낙하피해 조사 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낙하피해 조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 낙하피해 조사를 볼 때 일단 태풍이요, 적당하게 태풍이 불게 되면 과실이 떨어지겠지만, 어마무지하게 이 태풍이 심하게 불게 되면 나무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절단 3분의 2, 그래서 나무의 3분의 2 정도가 절단이 되면 나무는 다 죽어요. 고사됩니다. 근데 절단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정도 절단이 되면, 이때는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살아남긴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단 태풍이 심하게 불게 되면 나무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피해를 보면, 자, 피해를 보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재해를 당하고 나면 나가 피해 조사를 나갑니다. 그럼 나가 피해 조사, 어떤 조사든 조사를 나가면, 어떤 조사든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나무부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조사를 해보면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 결과 주소. 그래서 어떤 조사든 조사를 나가게 되면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자, 실제 결과 주소, 그다음에 고사 주소, 그다음에 수확 불능 주소, 그다음에 미보상 주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피해가, 재해가 수확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수확 주소, 수확 완료 주소도 파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재해 중에서 일부 침수 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침수 주소도 파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보던 4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45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자, 나가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걸 좀 잠시 확인하는 거,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 피해 조사를 나가면 나번에 대상재를 보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 얘네들은 나가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재해인데요. 조사를 나가게 되면 일단 보사하는 재해 확인한 다음에 조사 항목을 보면, 먼저 태풍이 심하게 불거나 하게 되면 나무가 피해를 보니까 나무 조사를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무 조사 동그라미 1번에 과수원의 품종별, 지방 수성별로 실제 결과 주소, 고사 주소, 수확 불능 주소, 미보상 주소, 수확이 이미 되고 있는 중이었으면 수확 완료 주소, 그 다음에 일부 물에 잠겼으면 일부 침수수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350주인데 한 품종만 해보면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태풍으로 또는 집중호우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6주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0주는 수확 불능 상태가 되고요, 4주는 미보상 주수라는 거예요. 죽은 4주는 이번 재해로 죽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인이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열받는다고 전기톱 들고 가지고 베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주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 아직 수확이 잘 안 됐으면 기수확 주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집중호우여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찬 게 있습니다. 일부 침수수가 만약에 이게 20주가 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 나무를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죠. 나무를 파악한 다음에 요 실제 결과 주소에서 고사 주소, 수확 불능 주소, 그 다음에 미보상 주소, 기수확 주소, 얘는 내버려두고 요걸 다 빼게 되면 조사 대상 주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 수 350주 중에서 죽은 게 6주, 수확 불능 10주, 4주, 그 다음에 0주니까 이걸 빼면 20주니까 320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일부 침수수는 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빼냐면, 자, 고사주수는 사고가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 죽었는데 뭐 과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는 있지만 나무가 수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미보상 주수, 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거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도 언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얘도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수확 주수는 없고.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이나 얘네들은 전부 다 그 과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주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사 대상주수 이러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일부 침수도 침수 안 된 부분에 과실이 달려있으니까 조사 대상주수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태풍으로 또는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같이 발생해 가지고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이번 재해로 인해서 요 재해로 인한 피해를 과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되는 거고요. 수학불능주수도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불능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주수에 달려 있었을 과실수만큼은 보험금이 나가야 되겠죠. 보험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보상주수에는 이게는 달려 있을 수 있는 과실을 그래서 보험금 나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건 지가 전기톱으로 베어버린 거니까. 근데 이거는 보상하는 재료라는 거니까 이 나무들에 달려 있을 만큼의 과실을 그 보험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라는 건데요. 얘네들은 고사주수에다가 수학불능주수, 얘네들은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체로 인해서요 피해 안 입은 나무의 한 주당 달려 있는 과실수만큼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에다가는 피해 안 입은 나무가 달고 있는 과실수만큼 달려 있는 걸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피해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 다음에 요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뭘 조사하냐면 그러면 피해 안 입은 나무는 한 주에 얼마나 과실이 달려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번에서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바로 고사주수와 수학불능주수에 달려 있을 과실을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죽은 나무 6주에다가 수학불능 10주인데 아무 피해 아니면 나무가 보니까 한 주당 계산해 보니까 80개가 달려 있더라.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6 곱하기 80 얼마야? 계산기 눌러보세요. 계산기. 네? 1280개. 그럼 이 1280개만큼은 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조사를 한다는 거. 조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요. 일부 침수수가 있는데 일부 침수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식 과수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나무가 이 과일나무가 이렇게 있을 건데 비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에 잠겼을 때 이게 너무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있을 때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과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침수가 된 과실, 위에는 침수 안 된 부분이고 요 위쪽은 침수 안 된 거고요. 밑에는 침수가 된 부분인데 요 침수된 부분의 과실은요. 좀 있으면 좀 많이 침수된 것은 저절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절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병충해 발생해가지고 피해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윗부분은 보험금이 안 나가야겠지만 요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또 제값을 못 받게 되니까 이 부분도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부 침수주수가 있으면 여기서도 얼마만큼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부 침수주수에다가는 곱하기 일부 침수주수에 달려있는 한 주당 물에 잠긴 거, 침수 안 된 건 피해 안 입은 거니까 침수가 된 착과수 이만큼을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침수가 20주가 침수가 되었다면 일부 침수수 보니까 보통 한 80개 달리는데 보니까 물에 잠긴 게 예를 들면 20개더라, 25개더라. 물에 잠긴 부분이 전체 안 잠긴 게 80개, 안 잠긴 피 없는 게 80개인데 잠긴 게 25개더라 하면 20주에다가 25개를 곱해가지고 이제 이번 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 입은 과실을 해결하겠죠. 그럼 이게 500개죠. 그래서 이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집중으로 침투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번 재해로 피해 본 것 중에서 얘 해결했고 얘는 해결할 필요 없는 거고 얘네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만 피해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무가 죽진 않았지만 그대로 달려있지만 이 태풍이 불게 되면 이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들도 여기서도 과일이 나무는 안 부러져도 과일이 떨어졌겠죠. 어디에서 떨어진 거? 조사 대상주수에서 여기서 과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본 과실수를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조사 대상주수, 이 조사 대상주수에 달려있는 과실도 태풍으로 떨어졌을 테니까 몇 개가 떨어졌는지 낙과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6페이지 위에 4번에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조사 46페이지 위에 거기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뭘 조사하느냐면 나번에 낙과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무는 멀쩡해도 과일이 떨어진 것들 이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낙과수를 조사해야 됩니다. 낙과수였죠. 과일이 떨어진 걸 조사하는 것은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시사합니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전부 다 일일이 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과수원이 너무 넓어요. 과수원에 와봤더니 3만 평이 3만 평. 3만 평을 땅바닥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너무 커가지고 어려운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낙과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전부 다 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몇 개 떨어졌는지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본조사 방식으로 몇 개가 떨어졌는지 낙과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전수조사를 보게 되면 자, 전수조사는 가로 안에 조사 대상주수의 낙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건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적어놨냐면 자, 이걸 참 한번 생각해봐요. 왜 적어놨는지. 자, 고사주수도 죽기 전에 과실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 이제 태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도복대가 쓰러져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던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과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 밑에도 과일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고사주수에도. 그러면 요거까지 다 세버리게 되면 고사주수는 이미 우리가 아까 이 나무에서 피해본 걸 무피해 나무 착과수만큼 이미 보험금을 따로 계산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또 떨어진 거라고 해서 또 얘조차도 낙과수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는 보험금이 중복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사나무나 수확불렁 나무 밑에 떨어진 과실은 세지 말라는 거야. 그건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계산 따로 했으니까.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의 밑에 떨어지는 낙과만 대상으로 세라는 거예요. 전수사는 카본에 보면요, 낙과 전수사 시에는 과수원 내에 떨어져 있는 전체 낙과를 조사합니다. 물론 고사는 뺀다 했습니다. 고사 쪽 빼고 조사형 기준으로. 그래서 다 일일이 세고 다니는 거예요. 개수기 가지고 누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봤어요. 다 세봤더니 여기선 전수사는 전체를 다 세는 거니까 다 세봤더니 이번에 과수원에서 태풍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 3,000개가 떨어졌습니다. 3,000개가. 그래서 이제 3,000개 전체 낙과가 3,000개입니다. 그러면
3,000개가 떨어지면 이걸 다 못 먹느냐? 이거 전혀 가치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이 채가 수확 직전 시기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면 그러면 과실이 클 만큼 큰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과실 3,000개 중에는 어떤 건 떨어지만 멀쩡한 게 있다는 멀쩡한 거. 그래서 이게 멀쩡한 게 있을 거고요. 어떤 건 떨어지면서 뭐 반쪽이 박살난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체적인 피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개 떨어졌다고 3,000개 다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 3,000개 중에서 어떤 건 멀쩡한 정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피해가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이제 피해를 3,000개가 어떤 형태로 피해를 입었는지 구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에 보면 나번 자 착과 수의 확인이 끝나고 낙과 수의 확인이 끝나고 나면 떨어진 개수를 다 세고 나면 떨어진 것 중에서 표본으로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3,000개 중에서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해가지고요. 그 100개를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당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전체 떨어진 게 100개가 채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체를 그냥 조사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100개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개를 3,000개 중에서 100개를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는 뒤쪽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자 267페이지 가보세요. 자 267페이지 가보면 별표 3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별표 3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복숭아하고 감귤을 제외한 그 이외의 과실에 적용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이제 표본 과실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정상인 과실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를 보게 되면요. 보면 첫 번째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어도 경미한 과실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런 건 정상으로 지금 팔아도 제값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상으로 분류합니다. 경미한 과실인 경우 50% 피해 과실은 뭘 50% 피해 과실로 하냐면 일반 시장이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정상적인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되는 과실을 우리는 이건 지금 팔면 반값하게 못 받겠다. 반값하게 이러면 50% 피해 과실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 피해 과실은 이거는 보니까 사과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시장에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그래서 일반 시장에 팔기가 불가능한데 가공용으로는 팔 수 있는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스 같은 거 사과 주스, 배 주스 이거 있잖아요. 그 멀쩡한 과실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런 흠이 있는 것들 생긴 게 완전 엉망인 흠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건 일반인은 안 사 먹어요. 그런 건 근데 그게 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다 팔면 그걸로 사과 주스나 배 주스 뭐 이런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팔게 되면 80% 피해 가격을 100원짜리면 2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80% 피해 과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 피해 과실은 이거는 시장에 못 파는 뿐 아니라 이건 주스회사에서 안 사가 이 정도 망가지면 안 사갑니다. 이런 것들은 100% 피해 과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준으로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평가반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 조사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면 보험 계약자들은 그 농민들은 자기 볼일 보고 자기들 볼일 보고 나서 조사 끝나면 우리 옆에 와 보겠어요? 아니면 우리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겠어요? 응? 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뭐 볼일 있으면 자기들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혹시 예? 네, 80%.
음.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건 손평가사들이 요거는 팔면 50% 반값은 맞겠네. 얘는 뭐 20% 먹겠네, 못 받겠네, 주소나 팔겠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요거는 50% 가실 우리가 딱 정하는 거야. 그럼 옆에부터 무슨 소리? 이걸 어떻게 반값을 받아 이걸? 대기 팔아봐 이거 50% 반값 팔아봐 이거 팔 수 있나? 우리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응?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걸 50%의 반값 50% 팔 수 있느냐, 가공용으로 팔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따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적인 건 신경 안 쓰고 손해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0% 팔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분이 볼 때 무슨 50%냐 이거 주스도 못 판다고 말. 네가 팔아봐라. 그래서 실제로 이걸 50%에 못 파느냐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단 가공 공장 공급이나 판매가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무관하다. 그럼 안 따진다. 손해평가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나중에 진짜 손해평가사가 분류한 대로 가공용으로 팔았다. 이게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면 그걸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뜻이. 실제로 가공용에 팔았느냐? 못 팔았는데 100%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못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의 가로 안에 있는 무관하다. 실제로 주스 공장에 팔았느냐?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런 뜻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 뜻이. 그래서 무관하다.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손해평가사가 딱 봐서 그렇게 평가하면 그걸로 그냥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그럼 다시 이제 들어와서 46페이지로 와가지고. 자, 46페이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조사를 나가면 그분들한테 도움 되려고 하지 도움 안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죠? 농사 짓는 분은 고시는 건 뻔히 아니까. 그래서 조사 나가면 실제로는요 50% 피해 될 것도 그냥 80%로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실무 일을 하니까 그렇게 실제로는 좀 더 잡아주지 안 잡아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생하는 거 아니까 객관적으로 50%여도 우리는 이게 80%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전수를 해보니까 3,000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서는요, 뭐 큰 판이나 아니면 뭐 그 라면 박스 판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이제 몇 개를 이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정상, 여기다가 50%, 80%, 뭐 100%, 뭐 병충해까지 하지 말고 병충해가 한 복잡하게 병적이고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중에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면서 얘는 정상, 그럼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거 보고 얘는 80%인데 그럼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실제로 갖다 놓고 아니면 이제 이 종이가 작으면 이 앞에다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0개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100개를. 그래서 100개를 분류를 했더니 100개 중에서 보니까요 예를 들면 자 40개는 정상이 우리가 분류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20개는 보니까 20개는 50%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80%는 하나도 없게 되고요. 주수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못 쓰게 된 게 40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판때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자 떨어진 과실에 대한 피해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피해 구성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낙하피해 구성률은요. 자 표본과 실수 전체 개수 100개 100분의 자 50%의 피해가 20개입니다. 20 곱하기 0.5
플러스 80%는 없으니까 100% 40개 곱하기 1 이러면 이제 40개 정상이니까 이게 바로 나가피의 구성률이 되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계산기 눌러봐요. 얼마요? 네? 0.5 0.5 그러면 이제 50% 피해가 있는 거예요. 50%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100개 가지고 해보니까 100개 중에서 50% 피해가 나온 거예요. 나가피해 구성이 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3000개에다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가지고 해보니까 50% 피해니까 3000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0.5 하면 1500개가 바로 실제 피해에 입은 그런 과실 수가 되는 거예요. 3000개 중에서 1500개 피해 입은 걸로 해서 1500개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표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조사. 자, 표본 조사는요 카본에 보면 표본은 이제 그 과실 나무부터 하겠죠. 먼저 조사 대상주 수를 기준으로 적과 차과 조사랑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주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과수원 전체 표본주 수를 산정하되 이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 표본주 수는 품종별, 제방별, 수령별 조사 대상주 수의 비례해서 산정한다. 우리가 적과 차과 조사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한번 해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후지 이 과수원에서요 후지 밀식 재배 방식으로 10년생 350주 하고요. 그다음에 홍로 일반 그다음에 이 7년생 100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로 일반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 고사, 수학, 불능, 미부상, 기수학 없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로 7년생은 예를 들면 이제 조상수도 역시 100주가 될 거죠. 그러면 자, 요거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과수원 전체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하면 420주니까 4 플러스 7 하면 표본주 수 몇 주라고요? 11주가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다 나죠? 지난주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100단위 자리 플러스 7하기는 11주가 나옵니다. 11주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 11주를 표본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품종별, 수령별 적정 표본주 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니까 자, 후지는요 11 곱하기 420분의 320 그 다음에 홍로는 11 곱하기 420분의 100 이거 얼마 나와요? 위에 얼마 나와요? 이제 계산기는 무조건 들고 다니고 계산기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 8.3까지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네? 2.6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소점 자리에서 올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주가 될 거고 얘는 3주가 되겠죠. 그러면 12주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를 이 적정 표본주소의 합은 전체 표본주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12주니까 11주보다 많으니까 맞죠?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되 품종별, 제방, 수령별 표본주수는 이 조사 대상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똑같습니다. 9주를
320주에다가 간격을 띄어서 정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줄을 100주에다가 한 33주 간격으로 해서 이걸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하면 두 품종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지금 이 방식을 설명한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320주 한 주가 있다고 보게 되면 두 줄은 이제 비례해서 하는 걸 얘기한 거고, 만약 한 품종이라면 3 더하기 7이니까 총 10주죠. 10주를 32주 간격으로 띄어서 설치하게 정하겠죠. 정하면 저기서 이제 얘를 이제 만약에 표본주로 정했습니다. 얘가 1번 표본주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본주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이 표본주의 여기를 우리가 이 가지 끝에서부터 가지 끝에까지를 여기를 수관 면적이라고 합니다. 수관 면적. 그래서 표본주가 정해지면요, 이 표본주의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낙과를 조사를 합니다. 표본주 10주를 정했으면 10주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더니 총 10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60개가 나왔다, 아니 70개가 나왔다. 자, 10주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걸 다 더했더니 7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평균 떨어진 게 7개죠. 7개잖아요. 곱하기 이 7개는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에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곱하기 320 하면 몇 개 나와요? 2240개? 계산기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2240개 이런 식으로 낙과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2240개 중에서 역시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아까 조사했듯이 정상 50% 80% 이런 식으로 과실 분리에 따른 피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 개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개수를 조사해서 자 역시 이번에도 해보니까 자 이 2200개에서 100개를 빼가지고 그 중에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100개 중에서요 정상이 예를 들면 60개 50% 피해 입은 게 예를 들면 10개 그 다음에 이 80% 피해를 입은 게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90개 100% 피해를 입은 게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100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역시 이 떨어진 그 피해를 구성을 해보면 낙하 피해 구성률을 해보게 되면요. 자, 전체 표본과실수 100분의 10 곱하기 10개는 50% 피해니까 0.5, 또 20개는 80% 피해니까 0.8, 10개는 100%니까 곱하기 1 이러면 이제 낙하 피해 구성률이 나오죠. 얼마 나와요? 말 안 해도 빨리빨리 눌러봐야 되는데 계속 습관이 돼야 돼요. 36%요? 그러면 36%가 1%요? 31%가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2200개 중에서 31% 피니까 2200 곱하기 0.31이면 몇 개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라니까 2200 곱하기 0.31 682개 682개 이게 이제 바로 보험금을 받을 피해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 과실 중에서 피해 입은 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거 계산기 두들기 될 거예요. 계속. 완전 이제 나중에는 손이 생각보다 더 빨라요. 칠판에 쓰기 시작하면 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제가 딱 쓰고 딱 들어서면
몇 퍼센트요? 바로 대답이 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낙과된 피해를 계산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일 떨어진 걸 봤고요. 이제 낙과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져 죽은 것, 나무 부분 피해 보는 나무를 기준으로 과실 피해를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과실이 떨어진 거, 낙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그 피해와 실수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요, 과실은 사과배가 아니라 이번에는 단감이나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나 감은 과실이 이 사과나 배가 잘 떨어져요. 바람 불면 감이 잘 떨어져요. 과일. 감은 잘 안 떨어지죠. 감은 어지간해가 안 떨어집니다. 감은 과일은 잘 안 떨어지고요. 오히려 뭐가 잘 떨어지냐면 잎이 잘 떨어져요. 감은. 그래서 이 태풍이 불어설 때 자, 사과 배는 해당 사항 없고요. 단감이나 떫은감 과수원은 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감이나 떫은감은 요 잎이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과실이 자라기 때문에요. 낙엽이 발생하면 잎이 떨어지게 되면 과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피해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률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답안에 자, 낙엽률 조사가 있습니다. 낙엽률은 사과나 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감이나 떫은감 분목에 한해서만 하게 되고요. 우박이나 일소 피해의 경우에는 낙엽률 조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7종제 중에서 6종이 가을 동상해를 제외한 6종이 과실을 떨어뜨리는 낙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박하고 일소를 뺀 태풍, 지진, 집중호, 화재 요 네 가지 재해로 인한 경우에 인한 경우에는요, 이럴 때 이 그 낙엽률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박이나 일소는 안 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우박, 일소는 따로 계산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종제 중에서 태풍, 지진, 집중호, 화재의 경우에 단감, 떫은감 수의 경우에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낙엽률 조사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 간격을 띄어서 표본주를 정하고요. 이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네 곳의 감은 가지가 아니라 결과지라고 그랬죠. 결과지를 같은 말로 신초, 같은 말로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해서 각 결과지별로 달려있는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해서 낙엽률을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바람이 불면 자, 태풍이나 강풍이나 바람이 불게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단감이나 떫은감 과수원의 경우에 잎이 떨어지면 낙엽률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 탄광과수원입니다. 실제 결과주수가 예를 들면 뭐 300주예요. 자, 그래서 고사주수가 여기 남조사할 때 고사한 게 10주, 미보상주수가 6주, 기수학주수는 수학불량주수가 0주, 그다음에 미보상주수 6주, 그다음에 기수학주수는 0주입니다. 자, 탄광과수원이에요. 그럼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서 300주에서 이걸 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주가 되냐? 284주가 되겠죠? 284주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러면 자, 표본주는 몇 주가 되냐면 2 더하기 7이니까 표본주수는 9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줄을 284주에다가 골고루 배치해서 표본주를 정하게 되면 표본주의 이 표본주에다가 분홍색 리본을 이렇게 묶고 그래서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곳의 가지가 아니라 결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에도 이 가지에도 여러 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또 잔가지가 나와서 여기 이제 잎이 이렇게 달리고 뭐 이게 이제 과실이 이렇게 달렸거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정하는 거야. 난 얘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얘를 정했으면 이제 잎이 이렇게 그 뭐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감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런데 보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낙엽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 낙엽은 바닥에 있을 거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에는 그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지별로 동서남북 네 가지에서 난 얘, 여기서 얘, 여기서 얘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그 낙엽수하고 차엽수를 조사하는 거죠. 요 경우만 보게 되면 낙엽수가 2개, 차엽수가 3개죠. 이런 게 동서남북 한 나무에서 4개가 되고 4개고 그게 총 9주 거라는 거예요. 9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결과지예요? 9주면 결과지가 동서남북 4결과지에다가 총 9주니까 36개의 결과지죠. 그래서 36개 결과지에 달려있는 차겹수와 떨어진 자리를 낙엽수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 조사해봤더니 자 잎이 떨어진 자리가 자 낙엽수가요 예를 들면 88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있는 차겹수가 36가지를 조사해봤더니 차겹수가 112개였습니다. 그러면 낙엽률이 얼마예요? 이제 아무리 봐도 숫자가 나오면 계산기를 자동적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야? 44%?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낙엽률은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분의 낙엽수니까 그러니까 112개 플러스 88분의 88 하니까 200분이니까 4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낙엽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낙엽률을 많이 조사했는데 이 낙엽률은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낙엽률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아니라요. 이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 낙엽률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계산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단 이거 1차로 계산하고 이 자체는 아무 쓸모 없어요. 자 낙엽률 조사했으면 이 낙엽률을 바탕으로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게 되면 자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소 과실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낙엽률이 아니라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걸 우리가 줄여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낙엽률을 이용해서 낙엽률 자체는 쓸모없는 거고 우리는 낙엽률을 이용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낙엽으로 인하여 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잎이 떨어짐으로써 이 피해를 본 비율을 이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업자가 인정해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엽률을 구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낙엽률을 이용해서 낙엽인정 피해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인정 피해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게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인데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1년 동안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자,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은 1.0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가 됩니다. 그 뒤에 나와요. 48페이지에 뒤에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오죠. 책에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낙엽 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본 비율을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낙엽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주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 공식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낙엽률을 구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낙엽률이 아까 우리가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잎이 44%가 떨어지면 44% 떨어지면 이 감이 44%만큼 피해를 보느냐? 아니라 그거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잎이 떨어진 낙엽률보다 감이 입는 피해는 더 커요. 물론 이건 제가 뭐 연구한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두고 연구한 결과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44% 떨어지면 감이 44%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피해 뭐예요? 1.012잖아요. 우리가 이 100%를 지수로 바꾸면 1이죠. 그러면 낙엽률에다가 1.012로니까 낙엽률의 100%만큼이 그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100%보다 좀 더 많게 115만큼의 더 피해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엽률보다 과일이 더 피해를 봐요. 더 잎이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피해 봅니다. 낙엽률만큼의 피해를 본다면 이가 1이 될 거예요. 1이에요. 1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피해가 100%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0.014 곱하기 경과일수입니다. 0.014는 뭐냐면, 자, 0.014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낙엽률 조사는 며칠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6월 1일이라고 했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10월, 11월, 12월 강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1월 달 가면 이런 상세한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바빠지거든요. 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이때는 제가 이번 강의 할 때는 보험금 계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보험금은 이런 계산한다. 우리는 지금 조사 위주로, 지금 이런 조사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1, 2월 달 들어가면 보험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듯이 상세한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부분은 잘 이해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0.0014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참 낙엽은 언제부터 그 잎이 언제부터 피해를 주냐면 우리 6월 달부터 잎이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가 이제 감이 커지는 성숙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런 재해가 없어도 이런 칠종제, 태풍, 강풍, 진십종호 화재가 없어도 저절로 잎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굳이 재해를 안 겪어도요, 자연 상태에서도 이만큼 정도의 잎이 떨어지더라. 아무런 재해가 없어도.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 낙엽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도 잎은 떨어지더라. 몇 개씩은.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걸 하루를 기준으로 하루에 잎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0.0014.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0.14%만큼은 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0.14%를 지수로 바꾸니까 0.00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아무런 재해가 없어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태풍으로 잎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이 부분 보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다가 이만큼 자연 낙엽률을 따른 부분은 뺀다는 거, 뺀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경과일수예요. 그럼 경과일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자, 입헌 6월 1일부터 그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20일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여기가 20일이 되겠죠. 태풍이 6월 달에 오나? 대충 그때 오잖아요. 대충 7월 달이나. 그럼 이 경과일수가 20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7월 10일에 태풍이 왔다. 그럼 경과일수가 얼마예요? 6월달 30일이니까 40일이겠죠? 4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0.14%인 만큼 태풍이 안 불어도 입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은 못 주니까 이 부분만큼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낙엽인정 피해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낙엽인정 피해율 한번 계산해봐요. 해봐요. 7월 10일 태풍 불었을 때 낙엽인정 피해율 1.0115 곱하기 44% 마이너스 0.014 곱하기 40일 이거 해봐요. 얼마 나와요? 얼마야? 네? 왜 얼마냐고요? 얼마야? 0.38 90이요? 906. 자, 906.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38.90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낙엽 때문에 이만큼은 이제 피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낙엽이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낙엽이 떨어지면 이 낙엽이 떨어진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잎이 떨어진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자, 떨어진 과실에다가 피해를 주겠어요? 붙어 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겠어요? 낙엽으로 인한 피해가 잎이 떨어진 피해가 떨어진 과실에다가 피해를 주겠어요? 붙어 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겠어요? 붙어 있는 과실에 피해 주겠죠. 왜냐면 잎이 떨어지면서 영양분을 못 주니까 떨어진 과실은 이미 끝장난 거잖아요.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떨어진 것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낙엽으로 피해 볼 일이 없고요. 붙어 있는 과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니까 요 낙엽 변경 피해율을 이 태풍이 불 당시에 붙어 있는 과실, 사고 당시 태풍 피해 당시 붙어 있는 과실에 피해를 줄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낙엽으로 인한 피해만큼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6월, 7월, 10일에 태풍이 불 당시에 그 당시에 달려 있는 과실 개수가 예를 들면 이 12,000개였습니다. 12,000개. 12,000개가의 감이 달려 있었는 단감이 달려 있었는데 여기에 자,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낙엽률이 44%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해 가지고 이다가 0.38906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를 본 게 되는 거예요. 이번 재해로 인해서 이제 지금 당장 아니면 이제 당장 아니지만 이 낙엽으로 이제 앞으로의 피해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피해를 그럼 몇 개 나와요? 네? 몇 개? 4,668개? 7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에서 자 소점이야 뭐 절사 그러면 이걸 버리면 되는 거고 소점이야 반올림하면 9가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절사하게 되면 절사니까 버리면요 결국은
이번 낙엽이 4%나 떨어지니까 4,668개의 감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낙엽률로 인한 이만큼의 과실이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47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사고 당시에 착화와 실수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볼 거니까 거기에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낙엽 인정 피해를 곱해가지고 수확이 줄어드는 감수 과실수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668개가 결국은 수확을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엽률을 이렇게 환산시켜 보니까 이만큼의 수확 못하는 과실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봐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48페이지에 착화 피해 조사를 보겠습니다. 재밌어요?